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씨가요. 네. 5일에는 나오겠다 이거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 네, 결국 이제 특검에서 못 박았던 5일 오전 9시에 출석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와중에도 뭔가 좀 꼬리를 좀 남겼는데 5일 오전 9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라라고 이제 조은석 내란 특검 팀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1시간 늦춰달라, 10시에 나가겠다, 뭐 이렇게 조정 요청을 했습니다만 특검 측에서 이걸 이제 수용해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전 9시에 그대로 출석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일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에서 20분 정도 늦더라도 출석해서 진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석을 피하는 입장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가서 진술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불출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석을 한다 혹은 소환에 응한다, 가서 증언을 할 것이다, 뭐 조사에 응할 것이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 대응이긴 합니다만 그 와중에도 정각에는 도착하지 않는다. 5일 오전 9시 정각에는 못 가고 한 9시 10분이나 20분쯤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오전 9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분 바쁜가요? 서초동 서울고검에 절대 나갈 수 없는 사정이 도대체 뭘까요? 이날 토요일이거든요. 이분 무지가 아닌가요 지금? 뭐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민간인인 신분인데 뭐 피고인이기도 하고 재판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 10분, 20분을 늦춰서 가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는 안 가는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서초동 고검에 특검 사무실이 차려져 있습니다만 윤석열 씨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거의 걸어서도 한 15분이면 가지 않습니까? 네, 뭐 빠른 걸음으로 가면 한 10분 정도면 걸어가는 거리고, 사실 뭐 경호 차량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뭐 5분이면 가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8시쯤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해도 출석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씨가 뭐 본인이 메이크업을 받거나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왜 9시에 못 간다는 건지, 토요일 오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지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특검 쪽에서도 의심하기로는 일종의 이제 기싸움. 너희들이 기싸움입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만은 하지 않겠다. 라는 뭐 일종의 이제 고집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뭐 여러 해석들이 그래서 따라붙을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이게 이런 어떤 약간의 뭐랄까요, 이 표현 꼼수가요. 본인의 판단인지 변호인의 조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걸 이렇게 조력을 할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란 사태 이후로 윤석열 씨가 수사를 받는 과정이라든지 탄핵 심판을 받는 공판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봤을 때 좀 난감하게도 윤석열 씨를 둘러싼 이제 변호인단을 다 포함해서 일종의 이제 에이스 변호사를 꼽자면 윤석열 씨 본인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탄핵 심판을 받을 때도 보면 변호사들한테 이제 하나하나 일일이 지시를 하거나 손짓을 하거나 뭐 이제 적어서 보여주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저 변호인단을 사실상 지휘하는 거는 검사 출신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계속해서 지금 이제 시간을 두고 일시를 두고 줄다리기를 한 끝에 원하는 대로 늦춰진 거는 맞습니다. 원래 이제 특검 쪽에서는 2차 소환을 6월 30일로 예정을 했었는데 그게 또 밀리고 밀려서 7월 5일까지 간 거니까요. 뭐 닷새가 밀려난 상황이니까 윤석열 씨 입장에서, 피의자 윤석열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조사를 받고 싶지 않다. 조사를 받더라도 가능하면 제대로 답변하고 싶지 않다. 이런 목적에 따르자면 소기의 목적 달성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라고 하는 뭐 이른바 이제 침대 조사 응하기 차원에서 보면 어느 정도 목적 달성을 하고 있다라고 자기들은 이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앞으로 뭔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심사하게 될 법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수사에 어떻게 응하고 있는지를 지금 계속 지켜보는 상황인 거고요. 내란 특검 입장에서도 다른 그 특검 관련된 조사 당사자들을 계속 불러서 조사하는 와중에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이제 일종의 이제 기 누르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어느 쪽이 진짜 목적 달성에 성공하고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그게 좀 더 또렷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 윤석열 씨가 외환 유치죄 이를 입증 가능한 어떤 녹취가 발견됐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시간에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시간 조금 끈다고 해서 시간이 윤석열 편이 아니다. 결국은 본인이 했었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도 변호사들 많이 만나봅니다만은 받아야 될 죄가 있으면 그냥 받는 게 편하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오늘 드러난 사실들도 이제 그런 맥락들을 좀 보여주는데 중요한 자료 같습니다. 네,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보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 그러니까 북한의 사실상의 도발을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윤석열 씨를 둘러싼 이른바 이제 외환 유치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내란 특검이 녹취를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군 내부 인사의 이제 대화 내용입니다. 그런데 평양에 무인기를 날린 게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으로부터 V의 지시라고 들었다라고 하는 군 현역 장교의 녹취라고 합니다. 북한 외무성이 이제 지난해 10월에 남한에서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11월에도 우리가 이제 무인기를 보냈다고 하니까요. 이게 이제 어떻게 평양에 무인기가 날아가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뭐 그런 맥락이 들어있는 이제 녹취가 되겠습니다. 녹취록 내용을 보니까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발표를 한 게 이제 10월 달인데 그 적대적 발표를 한 걸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무리해서라도 계속 하려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내용들이 이제 녹취록에 담겨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녹취를 종합해 보자면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던 당시에 무인 드론을 평양에 침투시키는 걸 직접 지시를 했고 그리고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를 좋아했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목적이 거기 담겨 있었던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북한과의 충돌을 일부러 유발을 해서 준전시 상태를 만든 뒤에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것. 이 의심이 사실상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특검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 28일에 그래서 윤석열 씨를 불러가지고 특검에서 1차 소환 조사를 할 때도 이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고 알려져 있는데 윤석열 씨를 조사하던 당일날 특검이 이제 다른 조사실에서는 무인기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있는 정모 씨를 불러가지고 따로 조사를 했다. 그런데 이제 이 정 씨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와 관련해가지고 드론 작전사령부의 무인기를 납품할 때 실무 총 담당 책임자였기 때문에 중요한 뭐 증언들이 들어 있을 걸로 좀 추정이 되는 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논란이 있었던 거는 우리 국방부가 평양에서 추락한 그리고 이제 북한이 확보한 걸로 발표한 사진까지 나와 있는 그 드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안 했죠.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부정을 했었고요. 물론 뭐 민주당의 의원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같은 기종이다라고 의혹 제기가 됐습니다만 명확하게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드론을 납품했던 전문가를 특검이 부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같은 기종이라는 걸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드론 작전 사령부가 이 명령을 받아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수행을 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진 작전이었는지를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도 파악하고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캐내게 될 걸로 보이고 5일에 윤석열 씨를 부르게 되면 이 내용도 굉장히 좀 중요한 조사 대상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씨가 특검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내용들은 경호처를 동원을 해서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고요. 뭐 직권남용 혐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사안들은 이제 올해 1월에 발생했었던 사건이고 뭐 관련 증거들이 상당 부분 좀 수집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또 뭐 관련 증언들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윤석열 씨에 대한 인신 구속을 제대로 진행을 하려면 이 사건 외에도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건 외에도 조금 더 결정적이고 좀 심각한 범죄 사안들에 대한 규명이 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외환 유치죄나 군사 반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이 드론 작전 관련된 문제 이걸 지금 이제 초반에 특검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제 여기 김병주 의원이요. 그 육군 대장 출신이시죠. 그분이 여기 나와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이 드론 사건 같은 경우에 북한이 평시였다면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이건 무조건 대응했을 사안이다. 그러니까 국지전 발생 가능성이 정말 높았다는 거죠. 국지전이 발생했으면 윤석열 씨가 의도한 대로 그걸 핑계로
계엄을 선포하고 그렇다면 또 그걸 제재할 명분도 별로 없고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했다. 이런 어떤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보면. 사실 이제 뭐 지난 겨울부터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농담처럼 오가던 이야기가 김정은의 정무 판단이 윤석열의 정무 판단보다 낫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김정은의 자제력을 고마워해야 될 지경이고요. 뭐 그 상황에서 보자면 전후 상황들이 다 사실 맞아떨어지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전단을 보내는 시민단체들을 제지하지 않거나 뭐 정황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이제 방치한 뭐 그런 상황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대응하는 차원에서 쓰레기를 담은 이제 풍선들을 남한으로 내려보내는 우리 쪽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조치를 계속해서 시행해서 그것도 이제 일종의 군사 도발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대응 사격을 하라라는 원점 타격을 하라라는 지시를 내린다든지. 원점 타격이었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합참이나 우리 군 지휘부에서 좀 보수적으로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적용은 안 됐습니다만 만약에 원점 타격을 했더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이 대응을 하면서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그리고 심리전의 일환으로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또 이제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하고 이것도 결국 다 군사 대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군사 대결의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른 곳도 아니고 평양 상공에 뭐 우리 쪽에서 보낸 드론이 날아다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북한이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었던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섬찟한 상황입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간접 증언이거든요. 뭐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다라는 전원 성격의 이제 녹취인데 지난해 6월에 대통령실이 드론작전 사령부한테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정황을 특검에서 포착했다고 합니다. 지금 노컷뉴스가 확보한 증언에 따르면 그 당시 드론 작전사령부에서 V의 지시다라고 하면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작전에 대해서 지시가 처음 하달이 됐고 이 지시가 드론 작전 사령부 지휘부를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됐고요. 그래서 지휘부의 한 인사가 실무진을 소집한 뒤에 우리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준비하라는 지침을 하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을 맞춰보자면 10월에 드론을 보내기 전에 6월부터 이미 준비 작업이 시작이 됐고 대통령실에서 드론 작전 사령부에 직접적으로 준비하라는 지시를 하고 사령부 내에서 관련된 준비 절차를 시작을 했다. 그리고 10월에 작전이 실제로 시행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6월에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 않으면 평양에 드론을 꼭 보내야만 하는 그것도 다른 군사작전도 아니고 삐라를 뿌리는 용도의 그거는 그냥 그냥 도발이기 때문에요. 그걸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어떤 사연이 있었지 않은 한에서는 오히려 우리 쪽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 도발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말 어디까지 나갔을까요, 이 혐의들이. 자, 한덕수 전 총리도 드디어 소환 조사를 받기 시작했죠, 이제. 네, 오늘 내란 특검의 소환을 받아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씨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이른바 이제 가짜 국무회의, 허술한 국무회의에 참석했거나 혹은 참석하지 못했던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 10시쯤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하고 이제 안덕근 산업자원부 장관을 동시에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문 관련된 혐의가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후에 작성된 일종의 이제 가짜 계엄 선포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계엄 선포문에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표기가 돼 있었고 정식 절차를 거쳐서 작성된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따로 만든 그 이제 계엄 선포문이었는데 사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여기에 이제 서명을 했었고요.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폐기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다는 게 특검을 통해서 이미 이제 불거진 의혹입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 오늘 출석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둘러싸고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했는데 입장 없이 묵묵부답으로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고요. 강우구 전 대통령 부사실장이 이렇게 이제 사후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사명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문건 폐기를 요청했고 실제로 폐기가 이루어졌고 그러면 이 과정 자체가 그러면 폐기됐으니까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황으로 봤을 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그동안에 국회에 나와서 했었던 증언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했었던 증언들하고는 배치되는 정황인 겁니다. 사실상
계엄 상황에 윤석열 씨가 추진했었던 상황에 협조했거나 예. 적어도 방조했다라는 혐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이 관련된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요일에 윤석열 씨한테 질문을 하게 될 걸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알려진 게 지난달 18일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제 국무위원들과 관련된 기록을 인계받은 뒤에 곧바로 특검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이제 출국 금지 조치를 예. 했다. 라는 겁니다. 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제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뭐 기존에 이제 경찰에서 했었던 조치긴 하지만 네.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혐의를 인계받았다는 이제 차원의 조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네. 안덕근 장관을 상대로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소집이 됐을 때의 그 경위를 오늘 이제 파악을 하는 목적으로 소환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 3시 반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 인물들은 실제로는 이제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한 몇몇 국무위원들이 참석했었던 계엄 선포회의. 예. 그 회의에는 출석을 하지 않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 새벽에 출석을 했었던 12월 4일 새벽에 출석을 했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불출석 경위를 비롯해서 해제가 되는 예. 해제 결의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 물을 걸로 지금 보이고요. 네. 어제부터 지금 보도되는 내용입니다만은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계엄 상황에 그러니까 윤석열 씨의 내란에 협조한 정황, 네. 적어도 방조한 정황이 있는 국무위원들과 협조하지 않거나 반대했었던 사람들,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지금 다르게 각각 조사되는 걸로 네.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양쪽의 이제 증언들을 맞춰봐서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정황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특검의 어떤 의도가 좀 읽히는 네. 대목입니다. 자, 내란 특검은 정말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김건희 특검도 이제 드디어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김건희 예. 특검과 최혜병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둘 다 예. 오늘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 서울 KT 광화문 빌딩에서 현판식을 열고 특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서 여러 의문에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20일간의 이제 준비 기간이 끝났고 오늘부터 정식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알려진 얘기를 좀 보니까 물론 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건희 특검팀에서 나온 속보인데요.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가 됐다라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를 준비한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사기관이 바뀌면서 특검팀에서 다시 출국 금지 여부를 판단해서 신청을 했고 이첩받은 사건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조만간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제 소환 조사를 하는 이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여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거는 이른바 이제 김건희 씨의 이제 허위 경력 의혹. 기존에 2001년에는 수원여대 시간 강사를 할 때 그리고 2014년에는 국민대 겸임교수를 할 때 이 채용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이미 이제 2021년 12월에 상습 사기, 업무 방해 혐의 이렇게 이제 고발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에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2022년에 10개월 만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고발인 쪽에서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다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번에 특검으로 인계가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특검에서 앞으로 이제 수사를 하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혐의가 확인이 되게 되면 윤석열 씨도 이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이제 받고 있는 상황. 이 김건희 특검의 혐의를 살펴보면요, 정말 수사할 게 너무 많군요. 네, 일단 뭐 특검 법안에 들어있는 항목으로만 따지면 16개 항목인데 실제로는 그 중간중간 수사 중간중간에 인지되는 수사 내용들이 더 이제 추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범위가 넓고 수사 대상 자체가 많다. 뭐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가르마를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수사팀을 여러 개로 쪼개서 각각의 수사팀에서 이제 집중 수사를 하는 걸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오늘 또 수사 내용 관련해서 전해진 내용이
통일교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원래는 이제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었던 게 통일교 측에서 네. 김건희 씨한테 이제 뇌물을 제공했다. 뭐 샤넬백이라든지 네. 뭐 다이아몬드 목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또 추가로 인지된 내용이 있습니다. 네. 통일교의 이제 한학자 총재를 비롯해서 통일교 간부들이 2008년에 미국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가 네. 확인이 돼가지고 이 사건도 이번에 이제 특검에서 같이 수사를 하게 됐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은 네. 연결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윤모 전 세계 본부장, 그러니까 예. 김건희 씨한테 뇌물을 제공한 걸로 지금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윤모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 통일교 핵심 관계자였던 시절에 2022년과 2023년에 통일교 관계자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녹음 파일이 검찰 쪽에 이제 입수가 됐습니다. 네. 경찰청에 제보가 들어와서 이 도박 관련해 가지고 인지 수사를 한다고 윤핵관이 나한테 알려줬다. 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에 대비를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음성 녹음이 된 게 이제 2022년 9월인데 네. 그때 한창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한테 선물을 건네고 이렇게 굉장히 좀 윤석열 정권과 밀착해 있었던 뭐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이 뇌물죄를 수사를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통일교 쪽에 뭔가 정보를 흘려주거나 사정을 봐준 정황들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통일교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이번 특검이 좀 부담스러워지는 뭐 그런 국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순직해병 특검도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첫 번째 소환조사 대상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었습니다. 최상병의 순직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예. 이제 잘못된 지시를 한 혐의를 이제 받고 있는데 본인은 오늘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나는 법적 책임이 없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예. 수중으로 들어가서 수색하라는 지시를 하지도 않았던 저한테 법적 책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김건희 씨를 통해서 구명 로비 의혹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예. 주장하면서 뭐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나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일면식도 없고 전혀 모른다. 전화 한 번이라도 했으면 억울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 사건 역시 특검에서 주요 수사 대상으로 놓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제 구명 로비 의혹도 밝혀져야 될 겁니다. VIP 경로설 이것도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검에서 이제 수사팀을 4개로 쪼개서 1, 2, 3, 4팀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VIP 경로설을 별도로 수사 3팀에서 수사를 하게 되고 수사 4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 검찰의 그 이제 항소한 사건 예. 지금 이제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항소를 취하하는 거를 이제 검토하게 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요. 예. 최혜병에 대해서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은 수사 1팀이 수사를 하고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제 도피 의혹이라든지 예.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이런 것들은 최혜병 특검의 수사 2팀에서 수사하게 됩니다. 예, 짧게요. 이 대통령 첫 기자회견 어떤 메시지 나올까요? 내일 오전 10시에 예. 취임 30일 기자회견이 예. 열리는데 일단 타운홀 미틀 형식으로 좀 자유롭게 기자들의 예. 질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일단 오늘 대통령도 공식 일정 없이 대국민 메시지를 조율하는 데 집중을 했는데 예. 뭐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질문들을 받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사전 질문지를 따로 안 받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즉석에서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낸다 뭐 이런 차원으로 내일 기자회견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